여러분 안녕하세요. 혜승쌤입니다. 오늘은요, 바흐의 교육용 곡으로 작곡된 곡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곡인 바흐의 미뉴엣 곡을 통해서 우리가 스케일을 알고 있었을 때 얼마나 악보를 빠르게 읽을 수 있는가, 그리고 어떻게 음악을 해석했을 때 훨씬 더 아름다운 소리와 음악적 표현으로 연주할 수 있을까,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이전 영상에서요, 제가 샵이 붙었을 경우에 그 장조와 단조의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살펴보면서 조표와 그 다음에 으뜸음을 찾는 과정을 알려드렸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조 중에서 가장 쉬운 샵이 하나 붙은 사장조 곡에,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난이도도 되게 쉬우면서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신 곡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제가 채택을 한 거고요. 자, 샵이 하나가 붙었을 때 이제 조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좀 기억이 나시죠? 바로 이 음에서 한 음을 올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F에 샵이 붙었기 때문에 바로 한 음을 올리게 되면 솔이 되는 거죠. 영어로 하면 G가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이걸 한 옥타브를 내리게 되면 이 높은 음자리표의 클래프랑 일치하는 G 클래프 음이 되니까 두 번째 줄도 G에 해당되는 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한 옥타브 밑으로 그냥 그렸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 G라는 게 으뜸음이기 때문에 게이름으로 개명창으로 일명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읽으면 얘를 그냥 도레미파솔 이렇게 읽는데요. 사실은 그렇게 변환을 해서 이 조의 도로 바꾸지 않고요. 굳이 저는 그냥 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음이 G이자 그냥 피치로 따졌을 때는 솔인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솔로 하는데,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이거 관련된 것을 배웠을 때 그냥 이 G 메이저에 해당되는 개 이름으로 다 바꿔서 부르기는 했었어요. 그런데 결국 악보를 빨리빨리 읽게 되면 굳이 개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 이 음의 원래 가진 위치대로 쳤었다는 거. 그래서 그게 그렇게까지 되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. 악보를 읽는 과정에서는요. 오히려 이 음이 가지고 있는 높이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서 스케일이라는 거는 음계를 뜻하는데요. 한마디로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음의 배열을 옥타브 위에까지를 순서대로 쫙 올려주면서 올라가거나 혹은 내려가거나 그렇게 순서대로 8개 음을 배치한 거를 말해요. 그러면 솔에서 한 음을 올리면 줄이니까 칸이 되죠. 그러면 음을 치면서 한번 가볼게요. 솔, 라, 그 다음에 다시 G로 올라가겠죠. 시, 제가 피치가 안 올라갈 것 같긴 한데, 그 다음에 C, 그 다음에 D, 이렇게 줄칸을 계속 가는 거죠. 그 다음에 칸이 되겠죠. 미,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인데요. 그냥 팔을 일단 그리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따라가 보시면 여기 샵이 붙어 있죠. 그래서 이 조를 대표하는 샵이 붙었을 경우에는 곡의 처음부터 끝에까지 무조건 다 샵을 붙인다고 했었죠. 걔를 뭐 그 제자리표라던가 그런 어떤 임시표가 제지가 가하지 않는 이상은 곡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향력을 미치는 거라고 했어요. 그래서 얘는 F에 사실상 샵을 붙여주라는 뜻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 솔로부터 옥타브 위에 해당되는 솔로 올라오게 되었어요. 그러면 이게 바로 한 옥타브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. 영어로 하면 SCALE. 그리고 그냥 스케일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한국말로 하면은 음계 이렇게 다 동일하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스케일이라고도 되게 많이 말하기 때문에 스케일, 음계 다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치게 되면요, 손가락 번호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1, 2, 3 이거 그냥 아예 외워두시면 돼요. 1, 2, 3, 1, 2, 3, 4, 5. 그래서 앞에 3개 그룹을 그냥 외우시고 뒤에 1, 2, 3, 4, 5 이렇게 따로 2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외워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번호 배치는요, 스케일은 또 제가 따로 나중에 묶어서 설명을 할 건데, 이 번호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스케일이 여러 개가 있어요. 5개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러면 G 메이저 스케일을 올라가면 1, 2, 3은 올라가죠. 그 다음에 1, 2, 3, 4, 5. 그럼 여러분이 기타를 치시던가 트럼펫 아니면 색소폰 여러 가지를 하시겠지만, 여기서 보시면 뭐 손가락 번호는 크게 문제가 없겠죠. 그 악기마다 운지법은 다 다르실 테니까요. 하지만 이제 이 악보를 보시고 솔라시도 레미파솔을 읽는 법칙은 다 똑같은 거죠.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, 그러면 일단 이렇게 스케일을 배웠단 말이에요. 배웠는데 도대체 이 곡 안에 보면서 무슨 스케일이 들어가 있다는 거냐,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. 이제 그걸 말씀드릴게요. 이거는 완전히 그냥 퍼펙트한 완벽한
8개 거꾸로 내려오면 완전한 스케일이에요. 그런데 곡에서 작곡가들이 항상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쓰면 곡이 완전히 획일화되잖아요. 그러니까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스케일은 G 메이저 스케일은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시작하는 음이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음을 배열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시작하는 음을 바꿔서 또 G 메이저 스케일 내에 있는 음을 항상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 음을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를 시킨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처음에 이 악보를 한번 봐보세요. 이게 G 클래프에 이제 이게 솔 해당되는 G 음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줄줄로 읽으면 3칸씩 올라가는 거잖아요. 그럼 얘가 이제 가운데 도에서 5칸 올라간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칸을 하나 올라가면 또 올라가면 그러니까 얘는 레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처음엔 그냥 D 이렇게 찍어놓고 시작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. 그럼 얘를 5번으로 맞춰놓고 D로 시작했어요. 그러면은 이 스케일 안에 해당되는 음 중에 여기 D가 있죠. 그러니까 이 구성음 안에 다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서 G로 떨어졌죠. 그쵸? 그리고 와, 완전 순서대로 들어왔네요. 그러니까 솔라시도의 첫 5음이 여기에 꽉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음도 사실상 G 메이저 스케일 안에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 배열이 완전히 어떤 한 조각을 따와서 덩어리를 따온 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얘를 완벽하게 따온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스케일 안에 포함된 음들인 거죠. 그 다음 여기도 보시면 자, 이건 이제 시작음이 미인 거고요. 이인 거고 그 다음에 3칸이 떨어졌어요. 하지만 도레미파솔 이렇게 되어 있네요. 그러면 여기 보시면 솔라시도 4번째 음에 해당되는 빨간색으로 좀 해볼게요. 그러면 4번째 음에 시작돼서 도레미파솔 이 5개를 여기서 그대로 모방을 또 한 겁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옥타브 밑으로 뚝 떨어졌지만 얘도 결국엔 똑같은 G인 거죠. 그래서 이런 원리로 보시면 이 2개의 스케일 패턴이 5음을 그대로 통으로 여기서 끌어온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길 또 보실까요? 여기도 C로 시작했는데 하나를 음을 올라가서 꺾었지만 보시면 레도시라 결국 띠리리리리리리에서 레도시라 여기를 포함해서 또 끌고 온 거죠. 그러니까 얘도 G 메이저 스케일의 어떤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시, 라, 시 하는 올라갔다가 또 보시면 사실상 도시라 솔파 이것도 G 메이저 스케일에서 솔까지는 왔다가 여기 한 음을 더 내려가긴 했지만 결국 얘도 쭉 더 내려갔다면 얘도 G 메이저 스케일에 포함되는 음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다음도 파에서 그 다음 솔라시 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솔라시 이 스케일의 부분적인 이 패턴을 또 따온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G 메이저 스케일을 너무 능숙하게 완벽하게 하고 계신다면 여기에 있는 부분적인 것들을 되게 빨리빨리 깨닫게 되기 때문에 악보를 읽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. 그래서 이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시면 이제 악보를 천천히 읽어보면 스케일 나오고 또 꺾었지만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엄청나게 사용하면서 이 한 옥탑 스케일의 음명 내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요. 어떤 곡을 치시던 이게 사장조라면 G 메이저 스케일을 항상 연습하시는 거예요. 그게 오른손이 됐던 왼손이 됐던요. 양손으로 연습하셔도 매우 좋죠. 어떤 형태건 이 곡 안에선 이 G 메이저 스케일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. G 메이저인 한은요. 그래서 그걸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적인 부분을 조금 알려드리면 얘가 4분의 3박자니까 강양약이겠죠. 그럼 그때 특히 얘가 약에 해당되면서 상행하는 음의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엄지 같은 걸 치실 때 갑자기 이렇게 꽝 꿀밤 주듯이 치시는 게 아니라 레, 솔, 솔을 약간 엄지를 조금 달래주듯이 부드럽게 줄여준 다음에 여기서
상행하는 음을 타고 크레센도를 약간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모든 음을 다 동일한 크기로 치는 게 아니라 이런 음의 움직임에 따라 다이나믹을 가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얘는 사실상 강약약이긴 하지만 약의 법칙을 여기서 따르지 않는 이유는 이 음의 패턴이 상행을 해서 더 크레센도를 만들어주는 게 더 음악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커지죠?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얘는 줄이는 게 훨씬 음악적이죠. 그렇죠? 그 다음에 이것도 치고 이 도를 상대적으로 조금 줄여줬다가 여기서 크레센도로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약으로 가면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게 멋이 없죠. 근데 치고 레도시라를 이렇게 방향이 꺾어갈 때도 도 레도시라 이거보다 도 레도시라 흘러가는 것처럼 레를 약간 조금 줄이세요. 그래서 얘를 길게 빼준 다음에 오히려 내려오면서 살짝 크레센도를 해줘요. 그래서 얘를 조금 줄였다가 또 꺾어줄 때도 냅다 그냥 때리시면 되게 소리가 시끄럽죠. 근데 줄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제 다이나믹 마킹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음을 움직여주시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제가 합쳐서 한번 쳐볼게요. 여기에 지금 한 파트가 끝날 때까지 한번 쳐볼 테니까요. 이 다이나믹 마킹을 생각하시면서 음악의 흐름을 한번 가보세요. 그러면 곡을 항상 시작할 때 최소한 2마디 정도는 예비박을 주면서 내가 이 곡의 박자의 컨셉을 타는 거예요. 1, 2, 3, 1, ready, go.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왼손을 가미해서 쳐봤는데요. 스케일이라는 것 자체가 악보를 읽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렇게 음악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것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른 곡에 계속해서 이 원리들을 이용해 나가시는 소리 장인 여러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